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유라고 하는 타이완계 미국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SF 세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단편모음집 3등급 슈퍼 영웅, Sorry, Please, Thank You 뭐 이런 걸 썼던 작가라고 해요. 76년생 48세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입니다. 수상은 내셔널 북 어워드 픽션 부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의 소설을 이제 각색해서 최근에 인테리어 차이나타운 뭐 이런 영화가 지금 드라마가 나왔다고 그래요. 자, 거기에 관련된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유는요, The Order of Interior Chinatown의 작가인데 이분이 지금 어댑트라는 것은 이제 맞춘다, 즉 각색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래서 어댑트 하고 있다, 각색하다. 뭘? 더 나블, 소설을, 뭘 위해서? 훌루 시리즈. 자, 훌루는 미국의 뭐 넷플릭스 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훌루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즈 오브 AI의 부상이라든지, 이제 AI가 이제 각색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의 부상. 그 다음에 importance of empathy, 공감이죠, 공감. 자, 공감의 중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 인터뷰 기사인데요. 자, 훌루는 뭐냐면은 미국의 OTT 서비스, 그게 넷플릭스처럼 미국의 OTT 서비스인데 미국 안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디즈니의 자회사예요. 주로 텔레비전 각종 콘텐츠 시리즈의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유자의 각 텔레비전 네트워크 및 기타 콘텐츠 파트너로부터 여러 시리즈의 현재, 과거 에피소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훌루냐? 이분의 훌루라는 만든 회사 이름이, 텔레비전 네트워크 회사 이름이 어원이 중국계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훌루인데, 이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제이슨 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 단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회사 이름을 만들 때. 그래서 중국어로 훌루 하면은 이제 호리병, 이 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중국에서는 이 호리병 속에 굉장히 귀중품이나 보물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품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기록을 상호 공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훌루란 말을 썼다는 것이죠. 즉 디지털 보물상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했다는 것이고, 잠깐 이제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에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안 사니까 이걸 모르죠.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집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지미 오양인데 이분이 이제 홍콩 출신의 미국 배우입니다. 희극인, 또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얻은 인기로 다수 영화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출연하고 있고, 부모님은 모두 상하이시 출신이고 홍콩으로 이주한 뒤에 지미 오양을 낳았다고 그래요. 87년생 37세 영국령 홍콩 출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또 하나가 로니 챙인데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출신입니다. 호주에서 멜버른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호주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LPC 과정을 밟았다고 그래요. 자, 백과사전에 의하면 85년생 39세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출신이다. 이분이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로니 챙의 그 스탠드 코미디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지금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은 찰스 유라는 아까 작가가 쓴 메타픽션 소설인데 영화 및 TV 드라마의 전형적인 아시아계 캐릭터를 통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을 좀 풍자적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인공 이름이 이제 윌리스 우라는, 아까 지미 오양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 윌리스 우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로 앤 오더의 스타일의 경찰 드라마 속에서 전형적인 아시아인 남성,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Generic Asian Man, 즉 전형적인 아시아 남성은 어떻습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비중도 없고, 또 궁극적인 꿈은 그나마 주어진 최상의 역할인 쿵우가이가 꿈이에요. 그러나 그는 점차 깨닫죠.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시스템상 그를 주변인에 머무르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윌리스는 자신의 삶이 대본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
TV 세트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가족,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고정관념, 투쟁,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계 출신들은 어때요? 주연이 아니잖아요. 되게 조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나 어떤 코미디를 담당하는 캐릭터 혹은 모호한 배경인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적고 또 기술적인 격투기 실력을 보이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런 전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술 이런 어떤 주변인으로서 또 끝나버리는 소모품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연을, 캐릭터를 보조하는 단순한 그런 플랫 장치로 소비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자, 이렇게 각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빅스트 챌린지, 도전이 컸냐는 것이죠. Adapting your novel to screen. 소설을 영화로, 드라마로 만드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냐는 것인데, 결국은 소설에서는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감정을 직접 글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화면에서는 어때요? 드라마에서는. 카메라의 앵글, 조명, 배우의 표정, 그리고 어떤 침묵, 또 부정적 공간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라마에 있는 유라는 작가는 이제 말하지 않고 보여준다. 그래서 show, don't tell.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이야기의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윌리스가 세트장에 뭐 홀로 서 있다라든지, 부정적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텅 빈 공간이라든지, 조명이 꺼진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화된 인물인가를 이제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관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인공 그 윌리스 우라는 사람은 단순한 어떤 전형적인 아까 아시아 남성 역할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감정을 통해서 드라마 속의 세상을 경험을 하게 해주고 어떤 좌절감, 희망, 두려움이 이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성이라는 것은 이 주인공이 단순한 대본상의 역할을 넘어서 실제 존재하는 인간으로 느껴지도록, 주관적으로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내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꿈이 지금 쿵우가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는 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내면성의 어떤 갈등들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점. 그래서 가장 또 어려운 도전은 뭐였냐, 이런 주관성과 이런 내면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in a novel, 소설에서 you can slip into, 뭘로 미끄러 빠져들어갑니까? 누군가의 의식 속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천재적인 필름 메이커, 이 감독이 지금 how to create subjectivity, 주관성과 인테리어티, 내면성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관성과 내면성, 마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속내음, 인테리어티, 이런 속마음까지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감독이. To tell a story that has forward movement. 그러다 보니까 계속 forward movement,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를 넘어서 이 캐릭터의 감정, 서사, 여정을 끊임없이 앞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동력이 뭐다? 포워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목표가 이제 아까 쿵우를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안 돼, 실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것도 포워드 무브먼트인 것이고, TV 속에 어떤 경찰 나온 여자가 경찰과 이제 현실, 윌리스와의 삶이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계속 맞물려 간다는 거, 이게 다층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고정관념, 주변 인물, 또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걸 정확하게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이제 포워드 무브먼트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면서 can live in your thought, 너의 이제 생각에 이제 안에 살 수가 있다. I learn how to better use silence and negative space.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계의 그런 침묵, 그 다음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 침묵, 그 다음에 네거티브 스페이스, 부정적인 공간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이제 그 소설에서의 감정을 그런 장치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작가를 이제 감독을 했고 이제 각색을 해서 드라마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카 데이비드 코헨이라는 이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 써 있죠.
토르가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 망치든 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라그나로크라는, 자, 라그나란 말이 이제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리고 로크가 운명이란 뜻인데, 신들의 운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들은 최후의 날 다 죽죠. 왜 다 죽습니까? 멸망을 해야 소생을 하잖아요. 새로운 창조가 되다 보니, 자, 그런 내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걸 배우냐면, 자, 75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이 토르라는 영화를 아주 멋있게 해서 흥행을 시킨 걸로 유명해요. 75년생이니까 49세고요. 뉴질랜드 라우코콜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 계열이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프랑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 어머니와 프랑스 아버지에서 나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화 감독이면서 배우도 하고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내내 뭐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히 유쾌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분이 이번에 여기서 이제 EP를 맡았다는 거죠. 자, EP란 것은 뭐냐면 그 Executive Producer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프로듀서죠. 총 책임자, 뭐 다 모든 걸 맡았다는 거고, Directed the Pilot,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감독했다는 거잖아요. 자, 파일럿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을 뭐 장기적으로 만들 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파일럿 에피소드라고 하죠. 그 일종의 파일럿이라는 것은 맛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그 사람은 이제 테이크 스크립트, 이제 대본을 들고 loosen up the connective tissue. 자, connective tissue란 것은 연결 티슈, 섬유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랍니다. 결합 조직. 우리 몸으로 말하면 생물학 용어죠. 원래 조직과 기관을 연결하는 게 이제 커넥티브 티슈인데, 뭐 힘줄, 연골 이런 걸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힘줄이나 연골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야기의 어떤 그 구조적 유연성을 줬다는 것이죠. 그걸 좀 풀어줬다는 거예요. 유연성 있게. 이게 스크립을 보고 그것을 마치 연골의 그런 조직처럼 그것을 좀 이렇게 루슨 풀어주면서 소프튼 부드럽게 하면서 스커프했다는 거죠. 스커프. 자, 스커프란 뜻은 원래 이제 긁히다, 뭐 흠집을 내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흠집을 냈다는 것은 어떤 날 것의 느낌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공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의 유연성 있게 해주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좀 이렇게 불완전하고 날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이게 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감독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자, he's looking for both visual and emotional nuance. 그러니까 시각적 그런 감정의 뉘앙스 같은 것을 이제 찾게 해줬다. 그래서 좀 less polished라고 썼어요. less polished. 그러니까 덜 세련되어 있습니다면서도 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어떤 유머스럽게 하고 감성적이고 어떤 날카로운 어떤 사회적 통찰력을 잘 이렇게 결합한 현대 영화계의 중요한 어떤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은 항상 재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관객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주다 보니까 좀 팔리시하진 않아. 그러니까 세련돼 보진 않지만 더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불완전한 것과 날 것의 느낌이 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은 published in early, 자, 2020년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소설이었으니까. How did everything that happened? 근데 그것이 이제 임팩트죠. 그것이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것이 어떻게 임팩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How you wrote the TV adaptation. TV 드라마로 각색을 당신이 어떻게 썼냐는 거에 영향을 어떻게 줬냐는 거예요, 지금. We started a writer's room. 자, 작가들의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그게 코로나 상황이었죠, 2022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작가들이 줌으로 이제 작가의 룸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는 진짜 on our mind, how the world,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이니치, 그 세상에서는 we all see each other again. 자, 서로 각자가 다시 이렇게 볼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would be so different.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인가 다시 좀 달라 보였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on the heels of 조지 플로이드 사건.
1월 6일 날,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그런 힐이란 것이 이제 뒤꿈치니까 그것을 이제 뒤꿈치 따라왔다는 것은 이제 뭐뭇을 추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Wave of Anti-Asian Sentiment, 그러니까 반아시아 감정의 물결, 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면서 세상이 디퍼런트,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그 백인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었죠. 이런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삶도 중요하다, 이런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 중국계, 그러니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시아인들을 괜히 막 때리고 폭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중국 사람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시아계를 다 중국계로 이제 보이다 보니 그냥 막 때리고 그런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 경찰의 폭력의 희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팬데믹 동안에는 이제 안티아시안 희생양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자, 그래서 온 더 힐스 오브 하면은 뭐뭇의 영향을 받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뭐뭇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한쪽 레벨에서는 더 나블 소설이 about how Asian are invisible,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투명 인간이야, invisible, 보이지 않아, in the American public imagination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이 미국의 공공 그런 이미지상에서는 투명 인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고, which felt more relevant,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해, 무엇보다 than ever, 어떤 때보다도 더 relevant, 연관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I also felt like it could be about so much more.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더 많은 거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찰스이라는 사람이, 그의 팀이 아까 라이터 룸에서 줌상에서 이제 만나면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구성하고 각색해야 했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든지 아시아 계열의, 자기도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이런 희생양이 된 거에 대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양성의 재조명이죠. 아시아계 미국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연대와 이런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이고, 또 시대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픽션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의 맥락도 필요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나타운,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이라는 드라마가 갖는 어떤 의미가 이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반아시아 혐오 사건, 이 두 개가 이제 녹여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각색을 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쇼는요, 팔로우 윌리스인데, 이분이 이제 웨이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become the main character of his own story.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 what advice do you have?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냐는 거죠. For anyone on a similar journey. 비슷한 여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래? 자, don't afraid of looking dumb. 자, dumb이라는 것은 우리가 dumb and dumb, 바보잖아요. 말이 없는.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재 48세인데요. It was not until, 자, not till 구문이죠. 자, 비로소 뭐뭐 하게 되다. 즉, 내가 아빠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이제 크린지 했다는 거죠. That I realized that it's something I wish I had been willing to do when I was 28. 자, be willing to d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고요.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니까 had been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8살 때 기꺼이 하고자 했었는데 그거 뭔가를 내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패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28살 때 기꺼이 하고자 했었던 것을 내가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terrified, 저는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아주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up 일어나가지고 talking 말하는 거죠. In front of even 5 people. 심지어 5명 앞에서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sounded like such a platitude. 근데 그것은 뻔한 거죠. platitude를 들었다는 거예요. platitude란 말은 이 flat이란 말이 평평한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rite 달아빠진, stale 상한 말.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그런 그 진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만 if you are gonna break out of your role 너의 역할을 깨고 나온다면 it start with you believing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라. 내가 부모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충고를 해주는 것이죠. 뭐 진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어떤 것이 happen for reason, 뭐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platitude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going through a tough time, 힘든 일을 했을 때, 야 이거 누구나 있는 일이야. 뭐 다 그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platitude, 뻔한 진부한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뭐 이렇게 좀 충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을 각색하면서 중국 그 대만계 아시아인의 어떤 작가가 겪었던 이야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왜 항상 아시아계는 주변인으로만 했느냐, 그냥 그런 것을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종차별 또 그러한 주관성, 인테리어 내면성을 가지고 한번 다뤘던 어려움을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지만 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이것에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이런 동질감을 좀 가지는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